옛날 내가 무당인데요.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참 따지고 하는 게 많았거든요. 근데 내가 몇십 년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물론 해당되는 것도 있어요. 근데 구태여 그런 거 일일이 안 따지고 살아도 돼요. 진짜 난 무당이지만 너무 믿지 마세요. 딱 믿을 것만 믿고 사세요. 진짜로. 내 눈에서 확실한 거 아니고는 너무 따지면서 이렇게 안 사시는 게 본인도 편할 거예요, 아마. 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쌤, 저희가 이 저번 시간에는 이제 수의 기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의 이번에 주제는 이제 목의 나무 목의 기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목은 갑목이 있고 얼목이 있어요. 우리가 갑이. 사주에서 갑을 병정하면은 첫 글자가 갑이에요. 첫 글자가 갑목인데 갑목은 소나무나 전나무 아주 큰 나무 거목을 갖고 갑목이라 그러고, 얼목은 집에 있는 화초 잡초 있죠. 칡넝쿨 이런 거 그걸 갖고 얼목이라 그래요. 주로 일간에 갑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, 보수목이에요. 내가 대장이다, 잘난 척 길게 해요. 그리고 사람 인솔하는 방법도 굉장히 최고예요. 리더십이 굉장히 좋아요. 내가 뭐든지 앞서요. 앞장을 서요. 앞장을 서고 사람들한테 뭔가를 베풀려는 게 많아요. 왜 그런 기질이 나오느냐, 소나무 같은 큰 소나무나 전나무 같은 여름 되면 그늘을 만들어 주잖아요. 그러면 때로는 사람의 쉼터를 만들어 주기도 하거든요. 그런 게 때로는 그 갑목이 베풀기를 좋아해요. 또 남을 위해서 많이 헌신을 하려는 그런 그것도 가지고 있거든요. 또 반면에 얼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혜로워요. 싹 나서지도 않았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아요. 근데 굉장히 끈기가 있고 강해요. 내가 무슨 일을 시작을 하면 끝을 봐요. 끝장을 보려고 덤벼. 그런 게 갑목 같은 경우는 내가 잘났다고 탁 앞에 나서는 반면에 얼목은 한 발 뒤로 물러서요. 같은 나무라도 틀리는 거죠. 소나무하고 우리 화초하고 어떻게 똑같아요? 다르잖아요. 눈에 보이는 것 자체로 생각하시면 돼요. 자연은 절대 거짓말 안 하잖아요, 그죠? 이게 오행 자체가 자연이에요. 자연 있는 그대로만 봐주시고 이해를 하시면은 자기 사주하고 접목을 시켜보면은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, 아마. 그러는데 이게 목이 또 사주에 너무 많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? 땅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한데 목만 많단 말이에요. 사주가 빠진 게 많단 말이야. 그 사람은 굉장히 힘이 들죠, 살아남기가 힘들다 보니까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. 그러니까 자신의 비관이 많을 해요. 지가 거목인 걸 알거든요. 지도 모르게 본능적이에요. 근데 그 행사를 못하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? 스스로의 비관을 자꾸 많이 하는 거예요. 근데 주로 보면 우리 뭐 크게 잘 불려먹고 사는 사람들, 대장짓 하는 사람들 보면은 주로 보면 일주에 보면은 갑목을 가지고 있거든요. 갑목을 가지고 있고 지지에 보면 인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. 이 갑목은 쉽게 말하면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보수목이 되고, 얼목은 그냥 누가 볼 때는 평범하게 보이는데 평범하지가 않다는 게 얼목이에요.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고 끈질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얼목이에요. 목의 특성이라고 보면 되죠. 근데 나무가 어떻게 해요? 갑목이 땅이든 무엇이든 필요하잖아요. 내가 뿌리 내리고 살아남으려는 그런 건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. 집착성 이런 거 굉장히 강해요. 내가 사주가 불안하면은 왜 우리 어처증 생기고 막 이런다 그러죠. 집착 강하다, 집착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. 내가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든지 집착을 하게 되는데, 갑목이 제일 좋아하는 게, 나중에 토에 대한 설명을 하겠지만 기토를 좋아해요.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기토는 옥토단 말이에요. 그 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지가 토로 변해요. 그 정도로 그 기름진 땅이 지한테는 필요하니까 나는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구는 희생해도 감안을 하는 거예요. 그게 갑목의 특성이에요. 얼목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게 마른 땅에도 잘 자라나거든요. 땅 밑을 깊이 파다 보면 기장수라는 게 있어요. 땅 속에 물이 있는 게 있단 말이야. 풀 같은 거는 그런 데서 물을 머금고 마른 땅에도 자라나잖아요. 그런 게 끈질긴 면이 있으니까는 어떻게 보면 갑목보다도 얼목이 이 사람 살아가는 데서는 더 지혜롭고 끈기 있게 악착같이 살려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죠. 그럼 이제 갑목과 을목은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좀 좋을까요? 이게 갑목이나 골고루 다가 있는 사람 같으면 어떤 직업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, 이 유독 갑목만 많고 빠진 게 많다 그러면은, 예를 들어서 사주에 보면은 갑목은 있는데 금이 없다든지 뭐 이게 빠지는 게 있어요. 빠지는 거 그걸 찾아서 직업을 찾아가시면 돼요. 그거는 사주 구성을 다 봐야 되거든요. 직업에 대해서는. 왜 그러냐면 그 갑목 하나만 갖고 그 사람을 어떻게 전체를 다 안다면 그건 거짓말이죠. 그건 사기잖아요, 그죠? 그건 직업까지 논한다는 거는 좀 그렇죠. 그런데 그거는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. 갑목을 가진 사람은 수목인 여자를 만나든지 잘 맞아요.
띠궁합보다 더 잘 맞는 게 사주 속궁합이에요. 사주 속의 궁합이 일간에서 보는 게 사주 속의 궁합이에요. 근데 목이 많은 사람이 사주에 물이 없다. 물이 없을 경우에는 물을 가진 상대를 찾으면 돼요. 상대를 찾으면은 본인한테 큰 도움이 되는 거죠. 엄청난 도움이 되죠. 부모 형제간이라도 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더 친하고 더 잘 지내요. 근데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서로가 밀어내요. 튕고내요.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해요. 아마 비교들 한번 해보세요. 아마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. 이게 이 오행으로 보는 사주는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도가 아주 높다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럼 이제 목이 많은 사람과 목이 없는 사람의 보완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? 목이 많은 사람은 물 있는 곳을 찾아야 되겠죠, 그죠? 물이나 기름진 땅을 가진 토를 가진 사람을 찾아야 돼요. 기름진 땅도 희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. 옥토를 찾아야 되거든요. 그런 걸 찾아야 되니까 이게 목이 많고 땅이 사주에 없는 사람은 땅을 밟고 살아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사지 마시고 주택에 사시라고. 이 또 목이 없는 사람은 집안에 나무를 좀 많이 키우세요. 이게 뭐 화초 같은 것도 우리가 집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는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선인장 같은 거는 잘 안 키워요. 가시가 있어가지고. 그런데 주로 보면은 금전수라든지 우리가 이게 많이 형호목이라는 게 키우거든요. 그런 거 갖다가 많이 키우고 형호목도 좀 큰 거로 좀 큰 게 있어요. 그렇게 비싸지를 않거든요. 큰 거 하나 그 형호목 하나 딱 갖다 놓으면 집도 어울리고 이게 내가 목의 기운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죠. 근데 그게 사람 따라 틀려요.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 지칭은 할 수는 없는데 그냥 미씨는 대충 좀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너무 따지고 살다 보면은 피곤해서 못 살아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